명절에 꼭 두 명이서 가야 하나요? 집안 간의 명절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요. 남자, 친인척 모두 모여서 제사 지내기, 여자, 원가족만 모여서 집이나 집 근처로 놀러 가기, 이렇게 하셔서 명절 때 집에 방문하는 걸 조금 힘들어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원가족의 방문 횟수를 정하라고 해요. 그 횟수는 가족의 문화에 따라서 정하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명절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명절이나 공식적인 행사일 때는 두 분이서 가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이거나 그냥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보고 싶어서 가는 원가족의 방문은 혼자 가세요. 그래도 돼요. 혼자 가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아빠 이러시겠죠. 아니 왜 김서방 왜 안 왔어? 둘이 싸웠어? 무슨 문제 있어? 아니 내가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엄마 밥 얻어먹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불안감을 낮추시고 거기서 전화하세요. 여보 아직도 퇴근 안 해서 힘들겠다. 우리 여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 관계가 좋다는 걸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시고 그렇게 자주 혼자서 들락날락 하세요. 그럼 이게 또 뭐가 돼요? 문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가고 싶을 땐 결혼한 것과 안 한 것과 상관없이 가고 싶을 때 가세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나 엄마 집에 갔다 올게? 그냥 통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혼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착각은 꼭 둘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장인 장모님도 사이 보는 게 그렇게 썩 편하지 않을걸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며느리 보는 게 썩 편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개별적으로 가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공식적일 땐 명절이나 생신이나 공식적일 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인간관계니까요. 너무 안 보고 지내면 정말 나중에 친해질 수 없거든요. 1년에 2번, 3번, 그러니까 저는 한 5번 정도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1년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조금 만나세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대신 집으로 오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식당에서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공식적인 건 같이 만나고 비공식적인 건 각자 집에 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유로운 원가족의 관계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질문 주신 것처럼 친인척은 모두 모여서 제사 지낸다. 오케이. 제사 지내세요. 같이 모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 원가족끼리만 모여서 놀러 가세요. 예, 놀러 가세요. 이제 사위까지 껴서 같이 놀러 가세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문화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또 가볼까요? 질문 되게 많죠. 원가족에 관한 질문만으로도요. 물리적으로 가까운 친인척과 곧 인사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적절한 거리 유지가 가능할지 너무 친해지고 싶진 않다. 그죠? 맞아요. 너무 친해지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서 너무나도 잘하고 그러다 보면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뵙지 않을까? 자주 뵈므로 인해서 내가 나의 생활이 침범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원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번째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데 좀 착각해요. 아, 처음이니까 잘해야지. 처음이니까 갈 때마다 선물 이따만큼 사들고 가고 막 약간 가면 쓰고 어머님, 아버님 하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하면서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는 이상 나의 부모님, 나의 시부모님, 나의 장모님과는 있잖아요. 30년, 40년 동안 인간관계가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어떡해요? 처음부터 잘해서 기대치 이렇게 높여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모임이 있으면 처음부터 막 친한 척, 사교성, 사회성 발휘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묻는 말에 대답하고 어르신이 좀 적적히 하면 이거 맛있게 드세요? 요 정도만 딱.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 자리가 꽤 불편함을
서로 느끼고 있는 첫 만남이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너무 친한 척 하지 않기를, 너무 오지랖 부리지 않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부모님과의 정서적 독립이 더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신 부모님의 여행을 여러 번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독립이 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 교육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미리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모님과의 독립이 되게 중요하다. 그때 정서적인 독립이 되게 중요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 1대1로 여행을 가서 그들과 어렸을 때 얘기 추억팔이 하고 오자라고 제가 그런 솔루션을 드려요. 즉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게 왜 어려울까요? 맞아요. 부모는 자녀가 다 큰 30살이 넘고 성인이 돼도요, 내 눈엔 뭘로 보여요? 아이로 보여요. 아이로 보이다 보니까 이들이 나를 벗어난다라고, 나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에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행을 통해서 나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나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라고 그런 경험을 하라고 해서 여행을 추천해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행도 다니다 보면 독립이 되냐,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냐라는 걸 물어보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결혼 전에는 여행을 가다가 결혼 후에는 안 가서 서운해 하시지는 않으실지. 서운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면 정서적으로 공허함, 정서적으로 불안함이 이런 결혼 전에 부모님과의 여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한다면 서운하실 수는 있어요. 서운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도 수용하시게 돼요. 제가 가끔씩 생각하는 건데, 아니 가끔씩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도 꽤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난다면 이제 분리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세대이세요. 그러니까 원가족과의 관계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서운하셔도 좋겠지만,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일상적으로 문자 보내고 일상적으로 전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면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서로 폭력가족에서 자라서 트러블 날 때 서로 자기 방어가 심한데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다룰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서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서로가 비슷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분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전문적인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는 게 되게 좋겠지만 그러기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힘듦과 어려움을 그냥 두 분이서 넋두리하듯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꽁꽁 가두고 있는 건 결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하자고요?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부부입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이겨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예비부부 교육 때 받았던 저희 교육을 참여하셨던 소중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오셨고 그 중에 제가 원가족 이슈를 먼저 다루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사실 원가족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고민과 불안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 불안이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원가족과의 관계되는 거 원칙 정리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 가족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다? 자기가 책임지자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처음부터 너무 애쓰지 말자. 너무나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왜냐면 이 관계는 30년, 40년 이상 지속돼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에너지 너무 많이 빼면 안 되고요. 기대감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기본적인 만남을 좀 가지세요. 자주
보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1년에 2번, 3번도 괜찮고 이 정도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만남은 같이 하신다. 그래서 뭐 명절 때 찾아뵈고 생신 때 찾아뵙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째예요. 원가족의 각각의 원가족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제사 없앨 수 있다? 절대 없다. 그런 걸 기대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가족과의 관계는 사실 제가 하는 부부 상담의 70% 이상이 원가족 이슈예요.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복잡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두 분이서 결혼하시기 전에 그 결혼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원가족에 관한 이슈 정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원가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새롭게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봤는데 이제 또 다시 의사소통, 감정 공유 편도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한마루 관계연구소 전보용 TV였고요. 인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관계 중심.